20년 넘게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에 설사를 하러 가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남들 다 먹는 평범한 음식조차도 예외 없이 설사를 하셨습니다. 가벼운 야채나 김치찌개 이런 거에도 설사를 계속 하셨고요. 하루에도 4-5번씩 설사를 하는 날이 매일이었습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한의원에서 3달 치료한 다음에 이제는 대부분의 음식을 예전보다 편하게 드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해드리면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한의원에서 어떻게 치료 가능한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드림 한의원 대표원장 정재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분은 40대 중반의 남성 환자분입니다. 엽기 떡볶이나 마라탕, 불닭볶음면처럼 아주 자극적인 음식에 설사하는 것은 사실 흔한 일이죠. 그런데 이 남자분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삼겹살, 제육볶음, 그리고 그냥 평범한 떡볶이 이런 거에도 다 설사를 하셨고요. 그나마 우리가 별 문제 없고 순하다고 생각하는 야채, 샌드위치 속의 양상추나 토마토 이런 것들조차도 예외 없이 설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최소 3번에서 5번 정도는 늘 설사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에 4번, 5번씩 화장실을 가는 게 그냥 일상이 돼버렸어요. 처음에는 답답하고 힘드셨는데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익숙해지신 거죠. 그러다가 저희 한의원, 제가 쓰는 블로그,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한 블로그를 보시고 한번 치료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그동안 굉장히 고생한 세월이 기니까 정말 꼭 치료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분은 사실 그동안 손을 놓고 계셨던 것도 아닙니다. 유산균도 챙겨 드시고요. 병원에서 지사제도 처방받아 보셨지만 그때뿐이고요. 약을 끊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흔한 음식에서조차도,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서조차도 설사를 했는지,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원인을 말씀드리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혹시 이런 분들 좀 계신가요? 회식이나 약속 잡을 때 화장실 갈 수 있는 자리인지부터 먼저 확인한다. 장거리 이동이나 여행 갈 때 화장실이 없으면 불안하고, 그래서 항상 휴게소를 들르게 된다. 병원에 가도 예민한 장이다, 신경성이다 라는 말만 듣고 어떤 명쾌한 설명을 못 들었다. 아침에 유독 심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날에 증상이 더 심해진다. 배가 차갑고 배가 더 차가워지는 날이면 증상도 더욱 심해진다.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원래 이런 체질인가 보다 하고 그냥 살아왔다. 제가 그동안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분들 정말 무수히 많이 치료했는데요. 이런 환자분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복부, 특히 장 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혈액순환 저하로 인해서 4가지 변화가 생기는데요. 지금부터 이 4가지 변화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부나 장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를 난방이 잘 안 되는 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 공급이 안 되든 온수 공급이 안 되든 어쨌든 난방이 잘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4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 수분의 재흡수가 잘 안 됩니다. 이 방의 온도, 즉 혈류가, 복부 쪽으로 혈류가 낮아지면 방 안에 이제 배수구 역할을 하는 수분 흡수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장에 너무 많은 수분이 머물게 되기 때문에 그게 대변과 섞이면서 설사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방에 이제 홍수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장 점막의 미세 염증입니다. 이 난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벽에 곰팡이가 슬겠죠. 그런 것처럼 혈류 공급이 부족한 장 점막에는 미세한 염증이 잘 가라앉지 못한 채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이게 너무 미세하니까 검사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계속 이 염증이 생겨서 자꾸 설사가 나는 거죠. 세 번째, 장 점막 자체가 굉장히 과민해집니다. 이쪽으로 전기나 이제 온수 공급이 잘 안 돼서 이제 센서가 망가지는 거죠. 아주 작은 자극에도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그냥 빨리 내보내려고 합니다. 별거 아닌 음식물인데도 이 장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빨리 설사를 통해서 내보내게 되는 이제 그런 급격한 반응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네 번째, 소화 효소의 분비가 잘 안 됩니다. 이 소화 효소라는 것도 혈류 공급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이 공급이 부족해지면, 혈류 공급이 부족해지면 소화 효소가 분비되는 타이밍이 늦어집니다. 미처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이 장까지 넘어가게 되고, 장에서는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빨리 대변으로 설사로 내보내게 되죠. 이 환자분도 김치찌개나 삼겹살, 제육 같은 평범한 음식에도 반응이 왔을 정도로 장 점막이 예민해져 있었기 때문에 가장 약한 자극인 생야채나 샐러드조차도 예외 없이 반응이 왔던 겁니다. 물론 야채나 샐러드가 좀 차가운 성질이기 때문에 이 배가 차가운 사람을 더 악화시킬 수는 있지만 사실 이거에 설사하는 게 정상은 아니죠. 어떤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아주 작은 자극에도 반응해버리는 이 복부와 장의 상태가 이제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근본적인 장으로의 혈액순환 문제를 잡지 않으면 잠깐 증상을 억누르는 것은 가능하지만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왜 내가 내과에 가서 안 나느냐, 왜 건강검진에서 이걸 못 잡았느냐, 이제 그런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 양방검사는 장 점막이나 조직에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궤양이 있는지, 어떤 큰 염증이 있는지. 그런데 이제 검사상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도요, 구조는 멀쩡한데 순환이나 기능적인 부분에는 문제가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저희가 보는 범위가 바로 이런 기능적인 부분이고요. 저희는 3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러한 기능적인 문제들을 확인을 합니다. 첫 번째, 뇌파 검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 상태를 보는 거죠. 뇌와 장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사이이기 때문에 장의 예민한 반응이 뇌와도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의 상태를 파악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맥파 검사입니다. 자율신경을 보는 건데요. 이 자율신경이 건강해야 소화가 원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장의 움직임과 어떤 장의 연동 운동이 잘 일어나는지는 이 자율신경을 통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맥파 검사를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유비오 검사입니다. 전체적인 혈액순환 검사인데요. 장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전반적으로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아주 꼼꼼하게 문진을 하고 맥을 짚어보는 맥진, 배를 눌러보는 복진을 통해서 환자분의 몸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양방과 한방은 어느 한쪽이 틀린 게 아니라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양방에서는 구조에 이상이 없는지를 이제 보고, 저희는 그 구조 안에서 순환과 기능이 얼마나 원활한지를 보기 때문에 각자의 이제 장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3달간 한약 치료를 하셨고요. 70% 이상 좋아지셨습니다. 하루에 4-5번씩 가던 화장실 이제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요. 가족들이나 이제 회사에서 식사를 할 때도 예전보다 훨씬 더 편하게 식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제는 조금 자극적인 음식도 드실 수 있게 됐고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 30%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치료를 이어갔어야 되지만 본인은 지금 상태에 충분히 만족하셔서 치료를 이렇게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복부의 혈액순환 저하가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두면 장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전신의 컨디션 저하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증상만 가라앉히는 게 아니고요, 순환 문제 자체를 충분하게 잡아드리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기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한약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한약 치료를 할 때 3가지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좀 안심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15일 단위로 한약을 보냅니다. 3개월 한약 치료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무조건 15일 단위로 보냅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상태를 체크하고 다음 한약을 조제합니다. 두 번째, 원내에서 조제합니다. 원내에서 위생적으로 조제하고요. 그 다음에 원내에서 바로바로 하기 때문에 어떤 환자분들의 이제 요구사항을 바로바로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GMP 인증 약제만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고 안전한 약제만 씁니다. 그래서 간 수치 오를 일 없고요. 그 다음에 중금속이나 잔류농약 검사 다 거친 거기 때문에 아주 안전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점들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자, 치료가 끝나면 다시 재발하지 않을까요? 순환 문제를 증상만 가라앉히는 게 아니라 이제 뿌리부터 제대로 잡아드리면 재발 없이 지내실 수 있습니다. 충분한 치료 기간을 거치면 재발 없이 건강한 장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평생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환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면 예민하게 반응하던 장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평생 음식을 조심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한약 치료 중에는 음식을 가려야 되나요? 음식 종류를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종류보다 조리 방법이 조금 더 중요하죠. 그래서 한약을 먹으니까 소고기는 안 된다, 닭고기는 안 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자극적인 조리 방법을 피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질 수 있냐? 이거는 맞습니다. 혈액순환 기능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방치하면 증상이 서서히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미리 잡아두시는 게 이후 관리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다섯 번째, 치료 중에 커피나 술은 괜찮은가요? 무조건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카페인이나 술 모두 장을 자극하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치료 초반에 아직 회복이 덜 됐을 때는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원인이 뚜렷하게 있었는데도 그동안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안 나왔던 데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복부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됐던 거, 장 쪽으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수분 재흡수 기능도 안 되고요, 소화 효소 분비도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서 빨리 설사로 내보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저희 한의원에서는 처음 방문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3가지 검사, 뇌파, 자율신경, 혈액순환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의 상태를 파악을 하고 이거를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꼼꼼하게 환자분들의 이제 눈높이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치료 계획을 설정해 드리니까요, 언제든 오십시오. 이거는 바로 치료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남들 다 먹는 평범한 음식에도 하루 몇 번씩 화장실을 가야 됐다면 음식 문제가 아니고요, 내 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 치료하면 좋아지고요, 치료를 안 하면 점점 악화됩니다. 꼭 오셔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지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